지금 아이들은 미술관 가는 거 좋아하나요?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. 저희 둘째는 미술관 가는 걸 안 좋아합니다. 저는 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있는 이아람이라고 하고요. 5학년 딸,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딸, 이렇게 두 딸의 아빠입니다. 요즘은 아이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못 보내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렇게 뭐 주말이나 아니면 같이 식사하는 시간, 그런 시간에 아이들이랑 많이 이야기하고 생각을 들으려고 좀 하는 편이긴 해요. 유아기 때는 아이들이랑 많이 몸으로 놀았던 것 같아요. 미술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체육 선생님인가? 이렇게 생각하게끔 좀 반면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노는 것보다는 이제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예전에는 그저 이렇게 스스로 막 얘기해야 된다면 지금은 아이들로부터 공감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가 좀 더 깊어지는 것 같은 위로도 받기도 하고요.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학교에서 일하거나 업무적으로 이렇게 일할 때 아이가 가끔 이렇게 전화를 와서 아빠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그 위로가 되고 밥 먹었어? 뭐 이런 얘기만으로도 늘 자기 밥만 챙기던 아이가 아빠의 밥도 챙긴다? 어릴 때 이렇게 어떻게든 자연에서 놀려고 좀 많이 했고요.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놀이지만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희 첫째가 유아기 때는 동네 친구들이나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신문을 찍기도 하고 잡지를 찍기도 하고 아니면 페인팅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관계 안에서 많이 놀 수 있게끔 해주려고 좀 애를 썼던 것 같아요. 우연찮은 기회에 그 미술관에서 일하게 됐었어요. 헬로 뮤지엄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얼마나 미술교육에서 예술교육에서 좋은 매개물이 되는지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제가 지금은 부산에서 이렇게 그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문화시설이 조금 열악하다는 거였어요. 미술교육에서 미술 감상교육이 생각보다 참 중요하겠구나. 모든 아이들이 그 기능적으로 미술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보다는 아이들이 미술을 느끼고 자기가 작품이라는 걸 이렇게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작품이든 내 앞에 있는 친구도 작품이다. 감상하는 것은, 미술을 누리는 것은 폭과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.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. 저희 둘째는 미술관 가는 걸 안 좋아합니다. 엄마랑은 데이트 하듯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아빠랑 가는 걸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.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흔히들 다 얘기하시잖아요. 미술은 정답이 없다고. 정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기질이 다 달라서 첫째 딸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저희 막내는 체험하고 부딪히는 걸 좋아하는데 이 두 아이가 미술관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도 다른 것 같더라고요. 뭐 저희 첫째 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자기 마음을 얘기 못하지만 미술 작품을 통해서 은연중에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. 아이가 느끼는 것을 충분히 들어줄 수만 있다면 아이에게 언젠가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그 양분이 될 것 같아요. 새로운 작가라든지 좋은 전시가 있으면 미리 조금 얘기를 해요. 그 사람 그림이 어떻더라고. 그러면 아이가 상상하게 되고 그것을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카메라인 것 같아요. 워낙 카메라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필름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는 활동들을 애들이랑 좀 하고 있어요. 근데 워낙 오래된 이제 물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흥미를 갖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셔터가 눌러지고 소리에 대한 것들도까지 즐거워하고 재밌어 해서 어떻게 이게 나올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. 아이들은. 어떻게든 아이들은 미디어 노출을 조금 천천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. 일반적으로 보는 이렇게 광고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대부분의 그 시각적 매체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조금 쉬운 이미지들인 것 같아요. 그런 것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시각적 문해력이 그렇게 성장할 수는 없겠죠.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저는 제 딸한테 욕은 많이 먹었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지금 핸드폰을 사줬던 것 같아요. 그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렇게 늦추려고. 비록 아빠는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내 아이는 조금이라도 늦게 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려고 되게 애를 썼고 그걸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아니면 좀 늦출 수 있는 건 결국 그건 것 같습니다. 실질적으로 자기가 부딪히고
누리고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계속 찾아주는 거죠.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미디어는 이미 노출이 돼서 중독이 되면 다시금 바로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게 그게 방법이지 않을까. 아이들한테 미술을 전공하겠다 하는 친구한테 꼭 점검하는 건 있어요. 너 그림 그리는 게 좋아? 작품을 감상하는 게 좋아?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?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.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것 같아요. 참 공부도 잘하고 반짝반짝 거렸던 아이가 예고로 이제 진학을 했죠.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. 입시 제도권 안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열이 가려지고 입시라는 제도 안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가 미술을 하고 미술 쪽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 스킬도 이렇게 기술도 조금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. 규격화된 아파트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주택이 아이들한테 좋지 않을까? 이렇게 해서 지금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. 지금도 계속 집을 만들고 있어요. 저희 집이 좋은 집이다 이런 건 없지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집이겠다.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것도 좀 더 편한 공간.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고 이렇게 바빠지는데 그러면 이제 만날 시간이 저녁 늦은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가장 큰 장점은 그 시간에 같이 웃고 떠들 수 있다는 거예요. 피아노를 칠 수도 있고요. 같이 노래 부를 수도 있고 그런 게 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자기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가치가 그래도 아이들을 좀 더 아이답게 만드는 거 아닌가? 1층은 이제 작업실 겸 기자재들이 주로 있어요. 1층은. 그리고 2층이 이제 아이들 주거 공간인데 그 계단 높이랑 너비 때문에 일반 가구들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골목 안쪽에 있어서 사다리차도 못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2층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. 나무를 잘라와서 집 안에서 이렇게 조립을 하고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아이들은 좋아해요. 그냥 아이들은 뚝딱 만들어주는 줄 알아요.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크게 잘 모르고요.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이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넓은 침대를 만들었거든요.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방을 나눠달라는 거예요. 그 가지고 있던 그 침대를 반으로 또 자르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아빠한테 요구를 많이 하죠. 아이들 가구를 만들고 내가 쓰는 걸 만드는 건 참 즐거운 경험인 것 같아요. 물론 힘은 들지만요. 물건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힘들다기보다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가장 힘든 건 내가 내 아이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. 과연 지금 내가 하는 이 판단, 이 결정, 그리고 아이한테는 하는 조언이 과연 맞는 걸까? 결국에는 아이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니까 어떻게 살아갈 때 좀 더 자연스러울까? 그렇지만 그 안에 가장 근본적인 답은 제 아이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자기는 그래도 존귀한 사람이다. 그래도 자기는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 존중하고 있구나. 힘들 수도 있겠지만 좀 풀어낼 수 있겠구나. 그러면 믿어줘야 되겠다. 이런 마음들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추억이 아버지랑 같이 놀았거나 같이 뭔가를 한 추억은 크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늘 바쁘셨고 가족보다는 남을 위해 더 많이 사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 좀 아쉬웠고 그랬는데 또 돌이켜보면 지금 제가 약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. 아버지랑 했던 추억 중에 나무를 심고 했던 추억들이 있어요. 근데 제가 수업을 할 때 보면 나무를 많이 써요. 그래서 돌이켜보면 어쩌면 아버지랑 노는 시간은 부족했지만 아빠의 삶을 보면서 아이는 영향을 받는 거구나. 나는 의미 부여하는 아빠다?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. 아빠랑 예술 육아로서 경험이나 기억들이 있냐고. 그랬는데 제 딸이 그 얘기를 했어요. 미술은 정답이 없어. 내가 최고의 작품이야. 어릴 때 했던 말들인데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. 또 그런 의미를 찾아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